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5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 권리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네. 김태민 리포터. 예, 수억 원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몽땅 다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상가 권리금이라는 것이 소위 홍길동 돈이라고 해서 자식은 맞는데 호적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이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도 마비까지 왔어요.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면서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와 약속을 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 등이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임차인들을 2번 울리는 상가 권리금. 법적 인정도 안 되고 기준도 제각각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과 주인 간의 권리금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인들의 목소리 취재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한 곱창 음식점. 요즘 주인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바닥권리가 1억 한 7천 정도 들었어요. 복비까지 1천을 들고 시설비가 한 2억 들었습니다. 권리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곱창회가 왔는 집안채까지 다 날리게 되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요. 저는 이 가게에서 나가서 재개할 이사 비용까지 없으면 저는 길바닥에서 나한절판이 돼서 몸이 아파도 하루도 쉬어본 적 없고요. 어깨 다리가 마비까지 왔는데도 오후 3시대가 나와서 아침 5시까지 한 번도 앉아본 적 없고요. 오직 일만 하고 전화 한 통 안 받고 일만 했는 결과가요. 이런 일이 당한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데요. 이 서울 시내 평균 권리금은 1억 2천만 원 이상. 특히 유명 상권의 경우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이후 이 상가 권리금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상승해서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원인 또한 바로 이 권리금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는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한마디로 영업 권리금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유명 상권의 권리금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럼 권리금을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고 들어가시는 권리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계약할 때 뭐 권리금을 나중에 뭐 주인이 바뀌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거예요? 아직이요.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물건이 없어요. 매매 물건이. 그렇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해요. 뭐 1억에도 괜찮아. 이런 자리만 좋으면 권리 얼마든지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뭐 곱창집처럼 특수하게 이렇게 쫓아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권리금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입지 조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권리금이 책정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투여된 영업시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수년간 그 일정한 영업을 해왔다면 이 영업량도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요.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면 폭탄처럼 터져 없어지고 많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서울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뀐다든지 재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사정이 생기면 일단 그 명도를 하게끔 돼 있고 임대차 기간도 보장을 못 받으면서 권리금 회수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뭐 2가지 문제가 중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할 땐 조심하세요. 부동산 믿어보
자, 이 노래는 락밴드 보컬이자 한 명의 임차인이기도 한 신가람 씨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경쾌한 멜로디 속에 임차 상인들의 무거운 현실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신가람 씨의 가게는 상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곳 역시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 11월에 제가 여기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가정집이었어요. 이 반지하 가정집을 3천만 원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해서 술집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바닥 그냥 권리금까지 비어있는 지불했다고 자리에 합니다. 대해서 바닥 권리금을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가지고 비어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제가 부동산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요. 건물주가 요구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이제 가로채 사실을 이제 그때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건물주는 여기가 다른 상가에 비해 월세가 싸다.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 해서 결국 새 건물주는 신 씨가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건물 공사를 진행시켰는데요. 공사 기간 동안 영업 방해 및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사정을 듣고 손님들은 응원의 쪽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신 씨는 동료 가수들과 임차 상인들의 암울한 현실을 알리는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밭을 바꿔놓으면은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은 그때 넌 나가라 하고선 그 주인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모든 그 세입자의 인생이 주인한테 달려 있고요.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죽했으면 답답한 마음에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노래까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건물주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이 현실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재도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관행으로 엄연히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일단 임대차 기간을 5년까지 보장을 하고 또 권리금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 기구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권리금 거래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서 이 거래가 됐다는 걸 증거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임차인분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아껴둔 소액으로 이 창업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땀 흘려 일군 것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네.